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화질이 이상해요? 화질이 이상해요? 김근나님 안녕하세요. 채팅창 뜨네요. 뜬다. 다행이다. 화질이 이상해요? 많이 떨어져요? 이게 근데 이 방송 중에는 화질을 바꿀 수가 없나 봐요.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발타자르 그라시아의 세상을 보는 지혜라는 책입니다. 많이 늦어졌지만 시작을 해볼게요. 김군마님 감사합니다. 먼저 처음 부분에 이 괴테에 잘 안 보이는구나. 괴테의 말이 써 있어요. 가라. 내 손짓에 따라 네 젊은 날을 이용하고 이때에 현명해지기 위해 노력하라. 거대한 행운의 저울 위에서 지침이 평형을 이루는 순간은 드물다. 그대는 비상하지 않으면 공두박질 쳐야 하고 승리하여 지배하거나 패배하여 복종할 수밖에 없으니 고통을 겪거나 승리에 취하고 모루가 아니면 망치가 되어야 한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뭐랄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런 말이죠. 인생은 뭐 아니면 도다. 주인이 아니면 하인이다. 제가 생각했던 인생관에 굉장히 크게 일침을 가하는 말이었어요. 너는 그냥 모두와 함께 잘 이렇게 평형을 이루면서 사는 게 아니라 패배하거나 승리하여 지배하거나 아니면 패배하여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모두와 나누면서 사는 삶에 대한 그런 저자의 책도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어떤 다른 가치관을 가진 저자에 대한 책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배자가 될 것인가, 지배당하면서 살 것인가. 뭔가 이런 느낌의 생각은 사실 한국이라는 경쟁사회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생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막 입사할 때나 고3 때나 승진을 앞두고 경쟁 상대와 싸울 때나 그럴 때만 딱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모두를 라이벌로 의식하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앞은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단락이 엄청 짧게 나눠져 있는데요. 1번 제가 이거를
보통 저는 이제 책을 읽어드릴 때 제가 좀 좋아했던 단락들을 꼭 집어서 읽어드리곤 하는데, 제가 이 책은 거의 제 인생에서 넘버 원으로 꼽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만. 사실 이렇게 줄쳐놓은 곳은 있는데 뭐 하나 빼놓고 싶은 구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기로 했어요. 뭐 어차피 이 채널의 컨텐츠는 수면이니까요. 1번 단락 읽어볼게요. 오늘날 모든 것은 그 정점에 달해 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기술은 최고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 지금 한 사람의 지혜로운 자는 예전에 지혜로운 7사람이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한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예전에 전민중을 다루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 맞죠. 뭐 옛날에는 누구는 학당 같은 데서 공부하고 누구는 농사 짓고 이러니까 되게 뭐 까막눈이라 그러죠.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 다루기 쉬웠겠죠. 요새는 국민학교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없고, 대부분 고졸에다가 웬만한 사람들 다 대학교도 나오고. 신문 구독 안 해도 인터넷으로 신문 다 볼 수 있고, 다들 아는 게 많으니까 다들 아는 척하고, 어디 가서 아는 척도 쉽게 못해요. 그쵸? 이렇게 위에서 상사가 뭐라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요새는 논리적으로 따져. 논리적으로 쟤는 어쨌고 저쨌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되게 현명한 상사가 되기, 존경받는 상사가 되기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존경받는 선배가 되기, 존경받는 언니 오빠가 되기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가슴과 머리, 이 둘은 인간 능력의 두 극이다. 둘 중 하나가 없으면 행복은 반감된다. 지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음이 필요하다. 어리석은 자의 불행은 자신의 지위와 직무, 재산, 사람들과의 교유에서 자신의 소명을 잇는 데서 연유한다. 가슴과 머리, 이 둘은 인간 능력의 두 극이다. 둘 중 하나가 없으면 행복은 반감된다. 가슴도 필요하고 머리도 필요하다. 지성도 필요하지만 마음도 필요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사실 제가 뭐 이 책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얘기하면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일까요? 비밀정원님 안녕하세요. 구독만 하고 있다가 생방송은 처음 왔는데 신기하네요. 자주자주 와주세요. 오늘은 제가 사실 오랜만에 방송을 키는 거라서 또 이 엑스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엑스스플릿을 키는데 자꾸 화면이 이렇게 커지는 거 알죠?
이 해상도가 확 커지면서 이 이렇게 아이콘도 이렇게 커지고 다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자꾸 그래서 화면 다시 컴퓨터 껐다 켰다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넉놓고 있다가 다시 껐다 켰다 하고 좀 늦어졌어요. 이 제가 이 책이 공감 가는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아요. 세 번째 단락 읽어볼게요. 암과 용기는 위대함을 낳고 불멸의 것을 이룬다. 왜냐하면 이 둘이 불멸의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이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암이 없는 인간은 어둠의 세계에 사는 것이다. 통찰과 힘, 눈과 손, 용기가 없다면 암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쵸. 아는 것과 용기가 그 자체가 불멸의 것이기 때문에 암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고 용기가 알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용기까지 없는 사람은 깜깜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서 인스타나 보고 그냥 즐기면서 그냥 나는 바보다. 너무 같나요?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저 머리 똑똑하고 창의력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좋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채 그저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좀 더 똑똑하고 창의력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 세상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그걸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게 만들진 않았을까. 근데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진짜 어떤 자아에 큰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되게 작은 거지만 유튜브를 해서 사람들이 봐준다든가 천일야사 같은 데 나와서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고 말해준다던가 이런 게 작지만 굉장히 큰 자아의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남이 알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보고 놀라워한다면 이는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이는 카드로 놀이를 하는 것은 유익하지도 재미있지도 않다. 자신의 의도를 곧장 내보이지 않으면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높은 관직에 있어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그러면서도 무언가 비밀에 가득 찬 것을 얼핏 내비치고 그 은밀성으로 인해 경외감을 불러일으켜라.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때에도 평범하게 되는 것은 피하라. 사람들과 교유하는 것은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침묵은 현명함이 들어서는 성전이다. 드러난 의도는 높이 평가되지 못하고 흠만 잡힐 뿐. 그리고 결말이 좋지 못하면
불행은 2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 신의 지배를 모방하여 사람들을 억측과 불안 속에 있게 하라. 네,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뭔가 사실 내가 알고 있는 해답이나 죄송해요. 내가 알고 있는 해답이나 그 사실은 되게 별거 아닌데 어떻게 알게 됐어 그 사실을? 어떻게 그 이유는 뭐야? 그 상사의 비밀은 뭐야? 뭐 이런 거. 정말 별거 아닌데 그런 게 있다 이러면서 침묵하는 거죠. 되게 은밀하고 대단한 것처럼. 뭔가 엘리트 1%들의 비밀인 것처럼. 그런 거 되게 이런 거랑 맞는 얘기인가요? 되게 별거 아닌 것들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솔직한 사람은 솔직하다고 평가받을 수는 있지만 되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별것도 아닌데 안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되게 잘 해야 돼요. 잘. 그러니까 이 책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사람들의 그 은근한 이거 하나의 인생 팁이랄까? 너무 숨기면 짜증나요.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뭔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드러나도 끝까지 에이 뭐야 별거 아니었잖아 이러면 그게 끝일까? 이러면서 나 오랜만에 책 읽으니까 되게 긴장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책 읽으니까 되게 막 성대도 긴장되고 입 근육도 긴장되고 사람들이 그대에게 종속되도록 하라.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도금장이들이 아니라 숭배자들이다. 현명한 자는 사람들이 그에게 감사하다고 해주기보다는 그를 필요로 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을 희망의 밧줄로 엮어 이끄는 것은 궁중 사람들의 방식이며 감사의 말에 만족하는 것은 농부나 하는 짓이다. 농부의 태도는 궁중 사람들의 방식보다 더 잘 기억에서 사라진다.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정중함을 보이기보다는 종속감을 느끼기를 더 원한다. 목을 적신 사람은 샘에서 등을 돌리는 법이다. 금접시에 담긴 오렌지는 과즙을 짜내면 시궁창에 던져진다. 종속감이 사라지면 우호적인 태도도 곧 사라지기 마련이며 존경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사람들을 희망에 묶어두되 결코 충족시키지 마라. 그보다는 그 종속이 언제까지나 불가피하도록 만들라. 그대의 주인이 왕관을 쓴 군주인 경우에도
그러나 이런 일을 너무 과도하게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 되면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대가 잘못을 범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돌보느라 다른 이에게 불치의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된다. 이 책 읽으면서 자꾸 막 정치인들이 생각이 나지. 저만 그런가요? 사람들이 그대에게 종속되도록 하라. 농부를 되게 안 좋게 평가하네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고 이러니까 뭐 완전히 그 사람의 만족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배가 만약에 뭘 맛있는 걸 주었으면은 빵을 줬어. 그런데 빵을 다 먹기 전에 뺏는 거야. 이만큼 더 먹고 싶으면 나한테 잘해. 뭐 이런 거 아니야. 물을 줬어. 물을 주고 물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줘. 그치만 난 물 이만큼 있어. 너한테 감사하단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날 필요로 하기를 원해. 이게 기본적인 이 작가의 마인드잖아요. 희망을 주면서 한 번에 그 희망을 성취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작가가 좀 정치적인 스타일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하나씩 달성하게 해주면 종속성이 오래 유지되니까. 그러기 위해선 그만큼 뛰어나야겠죠. 참 머리 잘 써야겠네요. 그래서 정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린가 봐요. 그러니까 머리 엄청 굴려야 되는 사람 다루는 것도 어려워. 이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머리가 단순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너무 단순한 사람들은 사실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좀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계산적이어도 안 되지만 이런 책을 좀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너무 노란하지 말아야 된다 할까? 그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배울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와이프가 고생 좀 했을 것 같은, 와이프도 정치적으로 돼 있을 것 같은. 근데 또 이게 완전히 나쁜 거라는 생각,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잘 이용하는 방법이지 또 상처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잘 다루는 방법이랄까? 그런 거니까요. 그쵸. 자신만의 길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자신을 완성시켜라. 우리는 완성된 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조금씩
우리는 인격과 직업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가 완성의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완성의 순간에서는 모든 능력이 완숙한 경지에 이르며 모든 장점이 고양된다. 취미가 고상해지고 생각이 맑아지며 판단이 성숙해지고 의지가 순화될 때 우리는 완성을 깨닫게 된다. 와, 이 문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좌우명이 항상 업그레이드하며 살자거든요. 비록 나는 미숙한 채로 태어나서 지금도 미숙하지만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완성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생 자체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행복해하고 즐기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업그레이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거를 자아의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그게 바로, 그리고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굉장히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리고 내가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 자체가, 업그레이드 한다는 걸 내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때 나는 비로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보다 더 빨리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저 멀리 가 있는 사람을 보면은 엄청 질투가 나고 가끔 꼴 보기도 싫을 때도 있지만 물론 저는 사람이니까요. 지금 들으니 들은만 내용이네요. 어제보다 오늘 단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희연님 반갑습니다. 엄청 오랜만이죠. 저도 너무 반가워요. 윗사람을 이기려 들지 마라. 우월한 모든 것은 미움을 받는다. 자신의 주인보다 높이 서려는 것은 어리석음의 소치이거나 운명의 장난이다. 우월함은 끊임없이 시샘의 대상이 된다. 우월함이 클수록 시샘도 커진다. 신중한 사람이라면 평범한 이들이 내세우는 장점을 감출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아름다움을 허름한 옷으로 가릴 것이다. 행복한 여건이나 기질은 흔쾌히 양보해도 지성에서 뒤처지는 것을 견뎌낼 사람을 없으리라. 이 구절을 읽고 제가 원래는 막 위에 선배나 언니나 제 상사가 나보다 윗분들이 뭘 이렇게 잘못하는 거나 뭔가 좀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맞다 싶은 것은 좀 제가 바로바로 좀 이건 내가 남들 아니다 싶은 거는 내가 바로 예스 하면서 말하는, 나는 그런 좀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이렇게 바로 말했거든요. 근데 이걸 읽고서 이게 영화에서처럼 이게 사회에서 그렇게 막 멋진 일은 아니구나. 영화에서는 용기 있게 딱딱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도도하고 멋있어 보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정말 현명한 건 상사가 얘는 내 밑이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당연시하게 여기게 했다가 진짜 내가 이렇게
내 내공이 꽉 찼을 때 치고 나갈 수 있을 땐 치고 나가는 거죠. 그건 진짜로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되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그리고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만큼 알고 너보다 잘 알고 너보다 이만큼 더 할 줄 알고 이거를 그 상사가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비치면 되게 싫어요. 안 그래도 알고 있는데 잘난 척하면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현재 야근 중인데 읽어주시는 거 들으면서 일할게요. 아, 괜찮겠어요? 집중이 되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야근 중이세요? 지금 비 오나? 비가 제 방은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비가 자꾸 들어차서 요새 창문을 못 열겠어요. 환기가 안 돼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아, 아무튼 비 내리는 날 야근이라니. 삶이 영화 같을 때는 많지만 영화가 현실 같지는 않은 법이죠. 맞아요. 가끔 삶을 살다가 지금 되게 영화 같다 이럴 때는 많은데 항상 현실이 이렇게 영화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자가 귀엽네요. 비 갑자기 들어. 비 엄청나게 내려요 지금. 아, 장마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 많아서 큰일이에요. 열정을 잠재울 줄 알라. 그것은 가장 높은 정신적 수준에 달한 사람들의 속성이다. 이러한 우월함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며 일반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자신의 열정을 다스릴 줄 알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유의지는 승리를 거둔다. 열정의 지배를 받게 되어도 자신의 일에까지 지배를 받지는 말라. 이것이 바로 불쾌함을 피하고 지름길로 명망을 얻을 수 있는 품위 있는 수법이다. 저는 이 단락이 조금 어려웠어요. 열정을 잠재울 줄 알라? 열정을 왜 잠재울 줄 알라는 거지? 여러분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열정을 잠재울 줄 알라. 가장 높은 정신적 수준에 달한 사람들의 속성이다. 그들을 자유롭게 하면 일반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모든 것을 열정을 다스릴 줄 알면 모든 것을 다스릴 줄 안다? 너무 과몰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닐까요? 너무 열정적이면 자기 자신이 타버리니까 그런 건가? 너무 한 가지 일에 매달리게 되면 다른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 뭐 김연아나 이런 분들 보면은 되게 그 한 가지에만 몰입하니까 그런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지배를 받게 되어도 자신의 일에까지 지배를 받지는 말라. 바로 불쾌함을 피하고 지름길로 명망을 얻을 수 있는 품위 있는 수법이다. 내 열정? 그분들이 몰입은 하지만 몰입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꼭 가지셨다고 합니다. 열정을 다스릴 줄 알라.
내 몸이 망가질 때까지 연습을 하지 말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걸 꼭 해내고 싶어. 트리플 악셀을 꼭 해내고 싶어. 근데 지금 발목이 으스러질 것 같아. 그래도 트리플 악셀을 꼭 해내고 싶어. 하지만 이 타이밍에서 쉬어줘야지. 그래서 내 열정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다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그런 거죠. 사랑을 할 때도 지금 막 진도를 다 빼고 싶어. 하지만 참아야 해. 그래야 내가 더 멀리 보고 더 오랜 사랑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고 스톱을 잘해야 한다는, 그쵸? 고와 스톱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컨트롤 잘해야 된다. Hi beautiful. Thank you. Handsome. 아닌가? 레이첼? 제 영어 이름 레이첼인데. 국가적으로 결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부인하라? 잠깐만, 이거 누가 쓴 거야? 발타자르 그라시아. 교양 수준이 아무리 높은 국민이라도 그 나름의 결함은 있다. 그래서 이웃 국민의 비난을 살 꼬투리는 잡히기 마련인 것이다. 이웃 국민은 꼬투리를 잡음으로써 자신들에게 올 비난을 막거나 아니면 위안을 얻으려 한다. 자기 민족의 결함을 개선하거나 최소한 그것을 감출 수 있다면 그것은 찬양할 만한 수완이다. 그렇게 하면 국민 중에 탁월한 인물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다. 최소한 그런 수완이 발휘가 기대된다면 높은 평가는 따라온다. 가정, 지위, 직업, 그리고 자신의 나이에서 저지르는 과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결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부인하라. 아무리 좋은 나라여도 나름의 결함은 있지만 뭐 세계적으로 놀 때 이웃 뭐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을 때, 외국인 바이어를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자기들의 과오는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지 말라는 건가? 부인하라. 인정하라가 아니라 부인하라. 그냥 정치적인 책이니까, 그쵸?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 국가적 과오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더 멋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이나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과오는 우리나라의 과거에 있었던 과오는 이런 일이다.
그렇지만 현재 이렇게 발전을 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더 멋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잖아요. 받아들이기 전에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게 아닐까요? 저 스스로 그런 말은 안 써 있는데 스스로 교양 수준이 아무리 높은 국민이라도 나름의 결함은 있다. 그래서 이웃 국민의 비난을 살 꼬투리는 잡히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히지는 말라. 그냥 바로 인정하기보다는 개선하거나 최소한 그것을 감출 수 있다면 그것을 찬양하면 하죠. 무조건 부정하는 거는 저는 좀, 만약에 우리나라에 뭐 과오가 있다면 확실히 알아보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가는 게 더 멋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 책은 멋지게 사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떤 이기는 삶에 대한 책이니까요. 책에서 있는 말이 모든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사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쵸? 행복과 명성. 행복은 무상하지만 명성은 불멸의 것이다. 행복은 살아있는 동안 누리는 것이고 명성은 그 후에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은 갈망에 반대되는 것이고 명성은 망각에 반대되는 것이다. 행복은 소망의 대상이며 때로는 조상되기도 한다. 명성은 획득되는 것이다. 명성에 대한 소망은 그 가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명성의 여신 파마는 거인족들의 자매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명성의 여신은 끊임없이 비범한 것, 기괴한 것, 기적과 같은 것 또는 혐오나 갈채의 대상을 추구한다. 이 책은 지금 제가 한 4년 전에 처음 접했는데요. 읽을 때마다 책이나 영화가 다 그렇지만 읽을 때마다 또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막 좋았다 싫었다 이런 다른 게 아니라 읽을 때마다 또 깨닫는 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무언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사귀어라. 우정어린 사귐은 지식의 학교이며 즐거움을 주는 배움의 길이다. 그대의 벗을 스승으로 삼아 배움의 유익감과 흥겨운 만족을 동시에 누리도록 해라. 우리는 대개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그러나 여기 한 수 더 높은 방식이 있다. 배포 있는 궁중 사람의 집은 허영에 찬 궁전보다 더 큰 위대함의 무대이다. 주의 깊은 사람은 궁중 사람의 집을 더 자주 방문한다. 우리 주위에는 세상을 사는 지혜로 명성을 떨친 사람들이 있다. 비범한 사례들과 교류, 위대한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무리들이 모여 훌륭하고 고귀한 지혜를 전파하는 학당을 열고 있다. 그런 학당이라니 저도 진짜 참가하고 싶네요. 분명 등잔빛이 어둡다고 어디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저 어릴 때 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릴 때 읽었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근데 어릴 때는 무언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같이 있으면 즐거운 친구, 나랑 공감이 많이 되는 친구를 더 선호해죠.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진짜 되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 나와 다른 분야의 상식이 많은 친구, 그런 분야를 즐기는 친구들, 되게 다른 분야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좀 다른 세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의 친구들을 되게 많이 만났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지금이라도 좀 다른 여러 가지 분야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요. 결혼하면은 친구 사귀기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많은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가리님 안녕하세요. 태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튜브네요. 맞아요. 정말 오랜만이죠. 오래전에 읽었는데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세상을 너무 빨리 알아버린 느낌? 그래요. 저는 좀 더 어릴 때 읽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요즘 천일야사 잘 봤어요? 요 한 달 천일야사에 출연 못한 것 같아요. 허균첩? 뭐였지? 아, 허균첩? 요 한 달 정도 못 나왔어요. 요새 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계속 못 나갔어요. 아무튼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자연과 예술. 자연은 진료이고 예술은 그 진료로 빚은 작품이다. 어떠한 아름다움도 뒤따르는 도움이 없다면 존속할 수 없으며 완전함은 예술에 의해 더 높은 단계로 오르지 못할 때 야만으로 전락한다. 예술은 결함을 보완하고 좋은 것을 완성시킨다. 자연은 그 자체가 우리를 최상의 상태에 있게 하지만 우리는 그 상태를 벗어나 예술로 향한다. 예술이 없다면 자연 상태는 최상이었던 씨앗이라도 완숙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완전함도 사람의 손으로 더 가꾸지 않으면 부족한 것으로 머물며 인간은 인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면 거친 품성을 버리지 못한다. 어떠한 종류든 완성을 위해서는 연마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예술은 좁은 의미에서 음악, 문학, 미술 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에 인간의 힘을 가하는 행위와 그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것을 가리키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다. 자연은 진료이고 예술은 그 진료로 빚은 작품이다. 어떠한 아름다움도 뒤따른 도움이 없다면 존속할 수 없다. 완전함은 예술에 의해 더 높은 단계로 오르지 못할 때 야만으로 전락한다. 예술은 결함을 보완하고 좋은 것을 완성시킨다. 여기 그건 뭐 당연한 말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제가 볼 때 말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문장은 인간은 인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면 거친 품성을 버리지 못한다 인 것 같아요. 인간 자체가 자연이고 인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이 그러니까 인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면 잘 빚어지지 못하면 거친 품성을 버리지 못한다. 즉 야만으로 전락한다. 이런 말이 아닐까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20대 후반이잖아요. 20대 후반인데 보니까 정말 어릴 때는 다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나이쯤 되니까 물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제 말이 되게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잘 교육받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예술 작품도 많이 접하고 그런 친구들의 행동 거지와 좀 막 살아온 그러니까 아무런 문학 작품도 접하지 않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친구들의 행동 거지가 정말 가면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게 꼭 공부한 친구들과 예술하는 친구들의 차이점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뭘 한 가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한테나 배울 점이 있지만 어떤 품위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그런 사람들, 어떤 예절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물론 배울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어릴 때는 정말 비슷비슷했어요. 가끔 욕도 하고 숟가락 젓가락도 그냥 막 놓고 그냥 말 행동 거지나 유행어 쓰는 것도 비슷하고 자세도 비슷하고 근데 자세부터 말하는 품새부터 신발 놓는 자리부터 옷 입는 것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28 정도 되니까 정말 커지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 얼마나 더 커질지 무섭더라고요.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실체와 형상. 사물 안에 있는 본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수적인 상황도 필요할 것이다. 아름다운 행동 거지는 삶의 장식이며 쾌적한 외양은 언제나 놀라운 측면 지원을 한다. 역시 이 전 단락이 제가 말했던 그게 맞나 봐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락이 이 얘기를 하죠. 그쵸? 아름다운 행동 거지는 삶의 장식이며 쾌적한 외양은 언제나 놀라운 측면 지향을 한다. 측면 지원을 한다. 그대의 의도를 때로는 감추며 때로는 내보이며 행동하라. 인간의 삶이란 인간의 사악함과의 투쟁이다. 지혜로움이란 그대의 의도대로
책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행하는 것은 뜻한 바 그대로가 아니라 그저 속이기 위한 것이다. 지혜는 노련하게 허세를 부리지만 나중에 보면 예기치 않았던 것을 이루며 끊임없이 자신의 책략을 감추려 든다. 지혜가 뜻한 바를 내보이는 경우는 적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할 때이다. 그러나 곧 다시 돌아서서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승리를 거둔다. 허나 그에 앞서 지혜는 주의를 기울여 차후의 일을 예리하게 통찰해내며 치밀하게 생각을 거듭한다.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의 이면을 파악할 줄 알며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지을 줄도 안다. 적이 의도한 바를 처음으로 보여줄 때는 언제나 그냥 흘려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기다려라. 연기는 기교를 더하고 한층 높은 단계에 이르며 심지어는 진실을 드러내 속이고자 한다. 술책을 숨기기 위해 연기의 방식이 달라진다. 그리하여 실제의 것이 위장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때 기만은 완전한 정직함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깨어있는 지혜는 관망할 줄 알며 날카로운 눈매로 비단에 감추어진 어둠을 통찰한다. 지혜는 솔직하게 보일수록 더 기만적이었던 그 의도의 암호를 풀어낸다.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피톤의 간계는 모든 것을 꿰뚫는 아폴론의 빛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니까 이 저자가 생각하는 거는 지혜가 속임수라니까. 지혜는 딴 게 아니라 바로 속이기 위한 것이다. 지혜는 어떻게 속이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 말을 어렵게 적어 놓은 거죠. 이 말도 지금 이 저자가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꼬아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저자의 간계야, 간계. 결국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하고 이 상대의 어둠을 통찰해가지고 암호를 풀어내는 게 지혜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속여내는 게 지혜다. 이런 말입니다. 지혜는 지식에 경험이 더해진 건데, 그쵸? 남을 속이고 그러려면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죠. 단지 그냥 그 교과서에 있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되죠. 그 교과서에 있는 지식과 그 경험이랄 거는 사회적인 그런 경험, 인간 내면의 그런 걸 꿰뚫을 수 있는 경험, 그런 거죠. 도움받을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둬라. 권력자의 행운은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자기 편에 둘 수 있다는 데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종복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힘이 될 것이다.
그 천성이 우리보다 우월한 자를 종복으로 만든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 최고의 일이며 둘도 없는 환희인 것이다. 암은 길고 인생은 짧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력의 낭비 없이 배우면서 여러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가 충고로서 들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대 입으로 말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노고를 빌어 그대가 예언자의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베품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선 교훈이 될 만한 것을 쌓아두고 우리에겐 그 정수를 가르쳐 준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을 종복으로 삼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과 교유하여 도움을 얻도록 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사실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노력의 낭비 없이 배우면서 여러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여 배우라가 아니라 노력하는 낭비하지 말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밑에 두어가지고 알게 되는 게 현명한 것이다. 만약에 종복으로 삶을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들과 친구를 맺어라. 맞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도원님, 매주 언제 책 읽어주시나요? 제가 마음을 먹어서 아마 게시판에 다음날 몇 시에 책 읽어드릴 겁니다. 이렇게 글을 쓰겠지만 아마 제가 스케줄이 있는 날은 제외하고 거의 매일같이 한 2시간 정도의 책을 읽어드릴 예정이에요. 아마 7시 정도? 7시 정도의 책 읽어드릴 예정. 오늘은 진짜 제가 초반이라서 이렇게 계속 이걸 키는데 오래 걸렸지만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아요. 가까이 해볼까요? 가까이 해볼게요. 아, 컴팩트, 어머머.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통찰력과 정직한 의도. 이 두 가지를 겸비하면 모든 일에 성공한다. 언어 도단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뛰어난 지성이 나쁜 의지와 만날 때이다.
사악한 의도는 완전함을 해치는 독이다. 그것이 지식을 뒷받침을 받으면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파멸시킨다. 지성을 갖추지 못한 암은 곱절의 어리석음이다. 통찰력과 정직한 의도, 이 두 가지를 겸비하면 모든 일에 성공한다. 언어 도단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뛰어난 지성이 나쁜 의지와 만날 때이다. 그러니까 내 지성을 나쁜 데다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라. 언제나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을 때 남들의 주의, 특히 적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 똑바로 날아가는 새를 맞추기는 쉽지만 방향을 바꾸는 새를 맞추기는 어렵다. 노련한 도박꾼은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는 패, 하물며 그가 원하는 패를 내놓지는 않는다. 갑자기 그 게임이 생각나요. 죄송해요. 제가 엉뚱한 말을 해도 좀 이해해주세요. 원래 다 삶이란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엉뚱하다고 해서 전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끔 어린 신입생들이나 신입사원들이 엉뚱한 말을 한다고 쟤는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할까 하는데 다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왜 여러분 그거 해보셨나요?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총 이렇게 맞추기가 쉽잖아요. 막 이렇게 막 움직여야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노리는 사람이 있을 때 쟤를 무너뜨려야겠다. 쟤 꼴보기 싫다. 아니면 쟤가 내 라이벌이다 싶을 때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나를 무너뜨리기 쉽겠죠. 근데 좀 항상 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더 건들기가 어렵겠죠? 근면과 재능, 두 가지가 없으면 결코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두를 겸비하면 최고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보통의 지성을 가진 사람도 근면하다면 보다 뛰어나면서도 게으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근면은 명성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이다. 작은 것을 지불하여 얻은 것은 그 가치도 작다. 최고의 지위에 있으면서 궁지에 물리는 것은 대개 근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재능이 부족한 경우는 드물다. 높은 지위에서 중간 정도 되는 것이 낮은 지위에서 특출한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은 그럴듯한 변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지위에서 뛰어날 수 있는데 가장 낮은 지위에서 중간 정도로 만족한다면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고난 재능과 인위적인 노력은 모두 필요한 것이며 근면은 이 둘을 보장해 준다. 이거는 많이 들은 얘기죠. 재능과 근면, 즉 타고난 재능과 성실 둘 다 갖춰야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누구나 공감할 것 같아요.
작가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 같은 이거를 다 알면서도 이런 책을 쓰고 이 책을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글쎄요, 저는 근면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는 다들 똑똑하잖아요. 밥 많이 없잖아요. 많이들 잘 알잖아요. 실행하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 30%, 그리고 그거를 꾸준하게 영위하는 사람이 또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30%, 다른 유혹에 못 이겨서 포기하는 사람이 또 30%, 그 나머지 10%만 성공하는 거죠. 동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10%가 돼봅시다. 근데 다음 구절이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갖게 하지 마라. 명성 높은 자들의 불행은 흔히 사람들이 품는 지나친 상상에 부응하지 못할 때 초래된다. 상상력이란 소망과 결부되어 있기에 언제나 실제의 것보다 더 큰 것을 상상하게 된다. 아주 탁월하다 하더라도 선입견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부푼 기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실망하게 되면 탁월함을 칭찬하기보다는 잘못을 물고 늘어진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 나설 때에는 자신이 뜻한 바를 조금은 감추라. 그러면 결과에 대해 비난받지 않을 정도의 주목만을 끌 수 있다. 실제의 결과가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면 더욱 좋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나쁜 일에서는 역으로 적용된다. 나쁜 일이 과장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고 싶어 하며, 그렇게 되면 처음에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 후에는 견딜 만한 것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저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갖게 하지 말라. 뭘 자꾸 감추래. 근데 이건 그런 것 같아요. 명성 높은 자들 뿐만 아니라 뭐든지 그 기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아주 작은 예를 들어도 소개팅 같은 거 예를 들어도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나가면은 실망감도 크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든 어떤 사업도 너무 크게 기대를 하게 만들면은 상상력이란 소망과 결부되어 있기에 언제나 실제의 것보다 더 큰 상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결과가 아주 탁월하다 하더라도 선입견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푼 기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실망하게 되면 이 실망감은 탁월함을 칭찬하기보다는 꼬투리를 잡고 무너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내가 뜻한 바를 좀 더 감추고, 이 실제의 결과가 기대를 넘어섰던 것이라면 그럼 좋다는 거죠. 그럼 다행이다. 대중의 호감을 사라. 위정자의 명망은 자비로움을 통해 획득된다.
그리고 지배자가 자애를 보이면 일반인의 호감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다른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하도록 최고의 권력이 위정자에게 부여한 유일한 장점인 것이다. 음, 음, 자비로움을 통해 획득된다. 자애를 보이면 일반인의 호감을 얻게 된다. 그렇죠. 최고의 목표보다 낮은 목표를 알려주고 실제 달성된 목표가 높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대중의 호감을 사기 위한 방법으로 자애를 보이라는 거죠. 저 혹시 에어컨 소리가 많이 큰가요? 왜 이렇게 크지, 저 소리가? 아, 진짜요? 안 꺼야겠다. 왜 이렇게 크지? 자신의 시대에 충실하라. 아니네. 행복을 얻는 기술. 행복을 누리는 데에는 규칙이 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력은 행복을 뒷받침한다. 태평하게 행복의 여신 문 앞으로가 그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대담하게 앞으로 나가고자 노력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지닌 자질과 용기의 나래를 타고 여신에게로 날아가 은총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미덕과 조심성을 갖추는 것 외에 행복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 누구나 자신의 지혜만큼 행복하고 자신의 운둔한 만큼 불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행복한다. 가만히 서서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행복을 찾으러 떠나라. 행복을 찾으러 노력하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되게 이 책을 읽으면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자신의 시대에 충실하라. 비범하고 특출한 사람도 자신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어울리는 시대를 살았던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적절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 시대를 이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났어야 했을 이들도 있었다. 선이 언제나 승리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물은 그 나름의 시기를 갖는 법이며 최고의 천부적 재능도 시대의 흐름을 이겨낼 수 없다. 그렇지만 현자는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가 불멸의 존재라는 점이다. 만약 시대가 그에게 적합지 않다면 많은 다른 시대가 그를 맞이할 것이다.
반고흐가 생각나네요. 그쵸? 반고흐. 대표적으로 시대를 너무 일찍 살아간 화가인 것 같아요. 왜 어떤 영화가 나왔었어요? 반고흐가 어떤 문을 열고, 영화가 아니라 동영상이었나? 갑자기 이 시대에 다시 와서 자신의 작품이 미술관에 걸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놀랍고 놀라워하는 거죠. 많은 예술가들이 그 시대에는 되게 환영받지 못하다가 고인이 된 후에 재평가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시대를 이제 좀 잘못 태어났달까. 근데 시대에 적합지 못하게 태어난 분들은 다른 시대에서 그들을 환영하고 있죠. 다른 시대에서 명성을 얻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자신의 시대에 충실하라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생에서 행복하려면 내 시대에 충실하라. 죽어서 명망을 얻고 싶다면 나만의 예술을 추구하고, 이런 뜻인가? 결점을 갖지 마라. 그것은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다. 육체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실 사람들은 그러한 결점을 열렬히 사랑한다. 결점이란 쉽게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명성에도 흠집을 남긴다. 저기를 품는 자는 그 흠집을 놓칠세라 찾아내어 기회만 있으면 들추어낸다. 결점을 자랑거리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수완이다. 시저가 자신의 육체적 결함을 월계관으로 덮은 것은 바로 그러한 수완의 발휘였다. 맞아요. 자기의 결점을 요새는 나 이런 인간적인 면도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되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면 그런 결점을 콕콕 집어서 언젠가는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점이 누군가는 당신을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한다든가 여자를 좋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되게 단순하고 그런 거였다가도, 별거 아니고 이런 거였다가도 되게 크게 뉴스가 나기도 하고 음주운전으로 걸리기도 하고 뉴스에 크게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결점을 갖지 못하는 게 가능할까요? 되도록이면 그거를 결점을 보완하려고 항상 노력하라는 말이겠죠. 나도 결점 너무 많은데. 결점이 있으니 인간이겠죠. 그러니까요.
상상력을 다스려라.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조장하면서 상상력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지성까지도 상상력의 지배를 받는다. 상상력은 폭군의 힘을 획득할 수도 있고 넋놓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상상력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때로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사로잡기도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를 기쁨으로 채우기도 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실감케 하며 슬픔에 몰아넣기도 한다. 상상력이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고 만족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 상상력은 고통만을 주고 바보를 우롱하는 악마처럼 붙어다닌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상상력은 즐거운 어지러움 속에서 축복과 행운을 느끼게 해준다. 좀 어려운데? 상상력을 다스려라? 상상력이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고 만족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다. 물 넘기는 소리 ASMR? 상상력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지성까지도 상상력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고 그쵸.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이런 건가? 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건가? 그것도 상상력이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행복을 좌우할 수 있죠. 상상력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때로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사로잡기도 한다. 어려운 부분이 간간히 있어. 맞아요. 어떤 부분은 진짜 당연한 말을 써놓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되게 뭐랄까? 시적이랄까? 누군가를 대할 때 상상만으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고 말을 할 때 상상으로 최고의 결과를 상상함으로써 실제 그 결과를 달성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게 아닐까요? 상상으로 최고의 결과를 상상함으로써 상상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달성할 수도 있다. 일 처리를 할 때 상상력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군요. 상상력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런 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상상력은 뭐 인간의 삶도 풍요롭게 할 수 있고 일처리도 잘할 수 있고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상상력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상상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막연한 단서로도 모든 것을 파악하는 법을 배워라. 한때는 말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기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 미루어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만에 노란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을 알아채고 뜻한 바를 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알고자 열망하는 진실은 언제나 절반만의 말로 표현된다. 주의 깊은 자만이 진실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주의 깊은 자는 소망에 속지 않고 자신의 믿음에 고삐를 당길 줄 알며 원치 않은 일에서도 자신의 믿음에 박차를 가할 줄 안다. 약간 헷갈리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거를 내가
알아채는 센스를 가지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은 알아채지 못하게 이렇게 돌려 말했는데 내가 그 속내까지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막연한 단서로도 모든 것을 파악하는 법을 배우라. 한때는 말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기술이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 미루어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기만에 노란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만. 그러니까 기만에 노란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말 두 번째 해석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원래는 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 그냥 둘러댄 거죠.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른 단서로 그 사람의 원래 사실 진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여기 써있네요. 주의 깊은 자만이 진실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단락 읽어볼게요. 바람직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라. 사려 깊은 사람들은 우아하고 품위 있는 다독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시대를 풍미하는 모든 것에 대해 적절한 지식을 갖고 있다. 더욱이 그것은 범상한 방식이 아닌 교양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려 깊은 사람들은 재치 있는 언변과 고상한 행동을 현명하게 비축해 두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줄 안다. 흔히 좋은 충고는 사뭇 진지한 가르침보다는 재치 있는 말 한마디로 더 잘 전달되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겐 대학의 어려운 학문보다 알기 쉬운 교훈이 더 많은 도움을 주었다. 대학의 학문이 자유정신에 근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람직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어라. 사려 깊은 사람들은 우아하고 품위 있는 다독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 다독으로 무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책 읽어주는 여자 도원을 구독해야겠지요. 구독!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책 계속 읽어드릴 거고요.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간은 게시판에 공지해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세요. 잘 자요.